25살. 당신은 어떤 사람과 사랑에 빠졌나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두근거림. 카톡 알림 하나에 온 신경이 곤두서고 답장이 늦으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던 그 시절. 그 사람 목소리만 들어도 온몸에 전율이 흘렀고 만나기로 한 날은 하루 종일 거울 앞에서 뭘 입을지 고민했죠. 그게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설렘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고. 심장이 뛰지 않으면 그건 그냥 친구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말이죠. 30이 넘으면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예전 같으면 미칠 듯이 좋아했을 스타일의 사람을 만나도 심장이 잠잠해요. 오히려 말이 잘 통하고 같이 있으면 편한 사람한테 자꾸 눈이 갑니다. 내가 변한 걸까요? 사랑을 느끼는 능력이 시들어버린 걸까요?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볼 겁니다. 30대가 되면 왜 설렘보다 편안함을 찾게 되는지, 그리고 이게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실은 우리 뇌가 진짜 사랑을 할 준비가 됐다는 증거라는 것을.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연애에 대한 당신의 관점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연애가 고민인 분들, 혹은 지금 만나는 사람이 맞는 건지 확신이 안 서는 분들, 이 영상이 그 답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자, 시작하기 전에 하나만 물어볼게요. 20대 때 가장 심장이 뛰었던 연애, 결과가 어땠나요? 잘 됐나요? 아니면 처참하게 무너졌나요? 많은 분들이 후자일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뇌과학과 심리학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설렘, 그 정체가 뭔지 아세요? 두근거림, 상대방 생각에 잠을 못 자는 것, 밥맛이 없어지는 것. 이런 걸 심리학에서는 리머런스라고 부릅니다. 1979년 심리학자 도로시 테너브가 처음 명령한 개념인데요. 리머런스는 사랑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상대방에 대한 감열한 집착 상태예요. 상대가 나를 좋아해 주길 갈망하는 불안정한 감정 상태인 거죠. 리머런스 상태에 있는 사람의 뇌를 fMRI로 촬영해보면 아주 흥미로운 현상이 나타납니다. 마약 중독자의 뇌와 거의 똑같은 패턴을 보여요. 농담이 아닙니다. 도파민이 미친 듯이 분비되면서 뇌의 보상회로가 과활성화돼요. 코카인을 맞은 것 같은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 생각만 해도 황홀하고 만나면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 들어요. 하지만 이건 사랑이 아니라 중독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도파민 폭주 상태는 영원히 지속될 수가 없어요. 우리 뇌가 버틸 수가 없거든요. 연구에 따르면 같은 상대에게 도파민이 지배적으로 분비되는 기간은 길어봐야 1년에서 2년입니다. 그 이후로는 자연스럽게 도파민 수치가 정상화돼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콩깍지가 벗겨지는 현상의 정체입니다. 20대 때 우리가 설렘이라고 착각했던 것, 그건 사실 뇌의 화학적 중독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 연애들이 대부분 오래 못 갔던 겁니다. 도파민이 정상화되면 마치 마약이 깨는 것처럼 모든 게 달라 보이거든요. 예전엔 그렇게 완벽해 보였던 사람의 단점이 갑자기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왜 이 사람을 좋아했지 싶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30대가 되면 이 패턴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뇌가 경험을 통해 학습을 하거든요. 설렘만 믿고 달려들었다가 몇 번 크게 데이고 나면 뇌가 알아서 경고 신호를 보내기 시작해요. 저 사람은 도파민만 자극하는 사람이야. 조심해. 이런 식으로요. 이게 30대 연애가 20대 연애와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입니다. 20대에는 도파민에 휘둘렸다면 30대에는 옥시토신을 찾게 돼요. 옥시토신이 뭐냐고요? 흔히 사랑의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물질인데 이 말하면 애착의 호르몬입니다. 유대감과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는 호르몬이에요. 이스라엘 바일란 대학교 연구팀이 아주 재밌는 연구를 했어요. 새로 연인관계가 된 커플들의 옥시토신 수치를 측정했는데요. 6개월 후에도 함께 있는 커플들은 옥시토신 수치가 높게 유지됐고 헤어진 커플들은 처음부터 옥시토신 수치가 낮았대요. 즉, 관계의 지속 가능성을 예측하는 건 도파민이 아니라 옥시토신이라는 거죠. 30대가 편안함을 찾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 뇌가 드디어 진짜 사랑의 조건을 인식하기 시작한 거예요.
심장을 쿵쿵거리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있을 때 평온하고 안전한 느낌을 주는 사람. 그게 실제로 오래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뇌가 알게 된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편안함만으로 충분한가? 설렘이 아예 없어도 되는 건가? 좋은 질문이에요.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심리학자 로버트 스턴버그의 사랑의 삼각형 이론을 알아야 합니다. 스턴버그는 사랑이 3가지 요소로 구성된다고 말했어요. 첫 번째는 열정, 두 번째는 친밀감, 세 번째는 헌신입니다. 열정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설렘, 성적 매력, 심장 두근거림 같은 거예요. 친밀감은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 쉽게 말해 편안함이죠. 헌신은 이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결심이에요. 스턴버그에 따르면 이 3가지가 모두 충족될 때 완전한 사랑, 그러니까 완성형 사랑이 된대요. 그런데 문제는 이 3 요소가 시간에 따라 변한다는 거예요. 열정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줄어들어요. 아까 말씀드린 도파민 정상화 때문이죠. 반면 친밀감과 헌신은 시간이 지날수록 커질 수 있어요. 함께 경험을 쌓고 서로를 알아가면서요. 그래서 20대의 연애는 대부분 열정 위주인 거예요. 열정만 있고 친밀감과 헌신이 부족한 사랑을 스턴버그는 도치적 사랑이라고 불렀어요. 불꽃처럼 타오르다가 빠르게 꺼지는 사랑이죠. 반면 30대가 찾는 사랑은 친밀감 기반의 사랑이에요. 여기에 헌신이 더해지면 동반자적 사랑이 되는데 이게 실제로 가장 오래가는 사랑의 형태입니다. 그렇다면 열정은 아예 필요 없는 걸까요? 그건 아니에요. 열정이 완전히 없으면 그건 그냥 우정이거든요. 하지만 핵심은 비율이에요. 20대에는 열정이 전부였다면 30대에는 친밀감과 헌신이 기반이 되고 열정은 양념 같은 역할을 해야 해요. 불꽃이 메인 디시가 아니라 향신료가 되는 거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많은 30대들이 편안한 사람을 만났을 때 이런 고민을 해요. 이 사람이 좋긴 한데 심장이 안 뛰어. 이게 사랑이 맞나?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그게 사랑 맞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게 더 건강한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상태, 그건 사실 불안의 신호거든요. 도파민이 폭주하는 상태는 우리 몸이 뭔가 불확실하다고 느낄 때 발생해요. 이 사람이 날 좋아할까? 연락이 올까? 만날 수 있을까? 이런 불확실성이 도파민을 자극하는 거예요. 슬롯머신을 당길 때 심장이 뛰는 것과 같은 원리죠. 반면 편안함은 안정감의 신호예요. 이 사람은 안전해. 이 사람은 떠나지 않을 거야. 이런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편안함을 느껴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심장이 뛰지 않는다는 건 이 사람을 신뢰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어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애착이론으로 설명합니다. 영국의 정신과 의사 존 볼비가 만든 이론인데요. 원래는 아기와 양육자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성인의 연애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돼요. 애착 유형은 크게 4가지로 나뉩니다. 안정애착, 불안애착, 해피애착, 혼란애착. 여기서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건 안정애착 유형이에요. 이 유형의 사람들은 연인에게 과도하게 집착하지도 과도하게 거리를 두지도 않아요. 적당한 친밀감을 유지하면서 서로의 독립성도 존중하죠. 그런데 20대의 설렘만 쫓던 사람들의 패턴을 보면요. 대부분 불안애착이나 해피애착 유형의 사람들과 끌리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관계가 더 자극적이거든요. 밀당의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도파민이 펑펑 터지니까요. 하지만 이런 관계는 절대 안정적이지 않아요. 끊임없이 불안하고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죠. 30대가 되면서 편안한 사람을 찾게 되는 건 결국 안정애착의 관계를 원하게 됐다는 뜻이에요. 더 이상 자극적인 롤러코스터를 타고 싶지 않은 거죠. 예측 가능하고 안전하고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관계. 그게 진짜 어른의 사랑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왜 하필 30대에 이런 변화가 오는 걸까요? 그냥 나이가 드니까요. 그것만은 아니에요. 30대는 인생에서 굉장히 특별한 시기입니다. 20대에 경험한 것들이 축적되어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는 시기예요.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어떤 사람과 맞고 어떤 사람과 안 맞는지 알게 되죠. 그래서 연애에서도 더 이상 외모나 조건에 휘둘리지 않고 진짜 나와 맞는 사람을 찾게 돼요. 또 하나, 30대는 사회적으로 많은 압박을 받는 시기이기도 해요. 커리어에 대한 고민, 결혼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압박, 경제적인 부담,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연애에 쏟을 수 있는 에너지가 제한적이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드라마 같은 연애를 할 여유가 없어요. 함께 있을 때 편하고 에너지를 충전받을 수 있는 사람을 찾게 되는 거죠. 여기서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교 연구팀에 따르면 오래 알고 지낸 친구 사이에서 연인으로 발전한 커플이 처음 만났을 때부터 연인이 된 커플보다 관계 만족도가 더 높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미 서로에 대한 신뢰와 이해가 쌓여 있기 때문이죠. 낯선 설렘보다 익숙한 신뢰에서 진짜 사랑이 자란다는 거예요. 30대가 편안한 사람을 찾는 건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어렸을 때 친구처럼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연인 관계, 그게 결국 가장 지속 가능한 사랑의 형태라는 걸 경험적으로 알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편안함과 지루함을 혼동하는 거예요. 이 두 개는 완전히 다릅니다. 편안함은 안정감이에요. 이 사람 곁에 있으면 내가 나 자신일 수 있다는 느낌. 꾸미지 않아도 되고, 잘 보이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여줘도 괜찮다는 확신. 이게 편안함이에요. 반면 지루함은 무관심이에요. 상대방에게 더 이상 흥미가 없고, 같이 있어도 뭘 해야 할지 모르겠고, 대화할 거리도 없는 상태. 이건 관계가 죽어가고 있다는 신호예요. 편안한 관계와 지루한 관계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요. 편안한 관계에서는 침묵도 편해요. 굳이 뭔가를 말하지 않아도 같이 있는 것 자체가 좋거든요. 하지만 지루한 관계에서는 침묵이 어색해요. 뭔가를 말해야 할 것 같은데 말할 게 없어서 불편한 거죠. 또 하나, 편안한 관계에서는 성장이 있어요. 서로를 통해 배우고 발전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요. 하지만 지루한 관계에서는 정체됩니다. 서로에게 자극을 주지도 받지도 못해요. 그래서 30대의 연애에서 중요한 건 편안함과 성장의 균형이에요. 편하기만 하고 성장이 없으면 그건 지루함으로 전락할 수 있어요. 반대로 성장은 있는데 편안함이 없으면 그건 지치는 관계가 되고요. 이쯤에서 실질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30대가 연애를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첫 번째, 설렘을 기준으로 삼지 마세요. 처음 만났을 때 심장이 뛰지 않는다고 그 사람을 후보에서 제외하지 마세요. 20대처럼 첫눈에 반하는 사람을 기대하면 진짜 좋은 사람을 놓칠 수 있어요. 대신 이 사람과 함께 있을 때 편한가? 대화가 자연스러운가? 이 사람 앞에서 나 자신일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삼으세요. 두 번째, 시간을 투자하세요. 편안함은 시간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처음 만났을 때는 누구나 어색하고 긴장돼요. 몇 번 더 만나보고, 대화를 나눠보고,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이 사람이 나와 맞는 사람인지 판단하세요. 첫인상만으로 결정하지 마세요. 세 번째, 과거의 연애 패턴을 점검하세요. 지금까지 어떤 유형의 사람에게 끌렸는지 생각해보세요. 만약 자극적이고 드라마틱한 연애만 해왔다면 그 패턴을 의식적으로 바꿔야 해요. 내가 익숙한 걸 좋아하는 건 맞지만 익숙한 게 항상 좋은 건 아니거든요. 새로운 유형의 사람에게 기회를 줘보세요. 네 번째, 완벽한 사람을 찾지 마세요.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설령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할 거라는 보장도 없고요. 대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세요. 지금은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함께 노력하면서 발전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진짜 좋은 파트너예요. 다섯 번째, 소통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30대의 연애는 솔직해야 해요. 20대처럼 밀당하고 눈치 보고 상대방의 마음을 추측하느라 에너지를 쓸 여유가 없잖아요. 좋으면 좋다고 말하고 싫으면 싫다고 말하세요. 서로의 기대와 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소통하세요. 그래야 서로 맞는 사람인지 빨리 알 수 있어요.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30대가 되면 많은 분들이 조급해져요.
주변에서 하나둘씩 결혼하고 부모님의 압박도 있고 나이에 대한 불안감도 생기죠. 이러면 연애를 사랑의 관점이 아니라 결혼의 관점으로만 보게 돼요. 이 사람이 결혼 상대로 적합한가, 조건이 맞는가, 타이밍이 맞는가, 이런 것만 따지게 되죠. 물론 현실적인 고려도 중요해요. 하지만 그게 전부가 되면 안 돼요. 결혼은 결국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 사는 거잖아요.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함께 있을 때 편하지 않으면 그 결혼 생활은 지옥이 될 수 있어요. 반대로 조건이 조금 부족해도 함께 있을 때 행복하고 편안하면 그 결혼 생활은 충분히 좋을 수 있고요. 그래서 조급함에 휘둘리지 마세요. 나이가 30대라고 해서 아무나 붙잡으면 안 돼요. 오히려 30대니까 더 신중해야 해요. 젊을 때처럼 실패해도 다시 시작할 시간적 여유가 줄어들었으니까요. 제대로 된 사람을 제대로 된 방법으로 제대로 만나야 해요. 자, 이제 마무리를 해볼게요. 오늘 우리는 30대 연애에서 왜 설렘보다 편안함이 중요한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설렘의 정체가 도파민에 의한 중독 상태라는 것, 그리고 이게 장기적인 관계를 예측하는 지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반면 편안함은 옥시토신에 기반한 안정적인 애착 관계의 신호이고, 이게 실제로 오래가는 사랑의 핵심이라는 것도요. 스턴버그의 사랑의 삼각형 이론을 통해 열정, 친밀감, 헌신의 균형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죠. 20대의 사랑이 열정 위주였다면 30대의 사랑은 친밀감과 헌신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애착 이론을 통해 안정애착의 관계가 왜 중요한지도 살펴봤어요. 결론적으로 30대가 되어 설렘이 줄었다고 해서 당신의 사랑 능력이 떨어진 게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뇌가 진짜 사랑을 알아보는 눈을 가지게 된 거예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 그 사람이 당신의 진짜 사랑입니다. 혹시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예전 연애처럼 설레지 않아서 고민인 분이 계신가요? 그 고민 내려놓으셔도 돼요. 설레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게 좋은 신호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편안한가, 나 자신일 수 있는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가예요. 만약 이 세 가지에 대한 대답이 예스라면 그 사람 놓치지 마세요. 그게 진짜 사랑이니까요. 반면에 지금 솔로인 분들은요, 더 이상 심장 뛰는 사람만 찾지 마세요. 대신 함께 있을 때 편한 사람, 말이 잘 통하는 사람,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을 찾으세요. 그 사람이 처음엔 별로 특별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의 진짜 가치를 알게 될 거예요. 그게 30대 연애의 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할게요. 사랑에는 유효기간이 있다고 하죠. 흔히 3년이라고들 해요. 하지만 이건 도파민 기반의 설렘에만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옥시토신 기반의 편안함은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져요. 함께한 시간이 쌓이고 추억이 쌓이고 신뢰가 쌓이면서요. 그래서 진짜 사랑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콩깍지가 벗겨진 이후에 시작되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 사실을 아는 30대의 연애는 20대의 연애보다 훨씬 깊고 훨씬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30대 연애에 대한 여러분만의 철학이 있다면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흥미로운 심리학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